자, 3월 4일에 실시되었던 우리 학원 기본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오늘은 1번부터 15번, 그러니까 화법, 작문, 문법 파트는 그냥 점덕 정도 일단은 각자 확인해 보세요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일단은 화면에 일단은 정답 번호별로 쭉 올려놨고요. 영상 스탑하고 먼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인되셨으면은 쌤은 16번부터 비문학 문학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문단 개수 일단 먼저 쭉 한번 적어 보세요. 문단번호 적었더니만은 5개 문단 나와 있고요. 자, 훑어읽기 통해서 일단 뭐에 대해 설명하는 글인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만 17세기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치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원소를 모나드라고 규정하였다. 자, 설명 대상 눈에 딱 띄죠. 모나드라는 게 라이프니치가 주장한 모나드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거래요. 자, 또한 라이프니치는 모나드가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선지를 지닌다고 보았다. 모나드는 가장 작은 것인데 그냥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무언가, 다른 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훑어읽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맨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듯 라이프니치 철학의 특징은 존재자의 실체적 본성인 의식활동을 영적인 크기의 차이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존재자의 실체적 본성인 의식활동을, 자, 의식활동은 정신활동이죠. 영적인 크기의 차이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뭔가 연수적인 그 크기 차이. 그러니까 아까 모나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모나드라고 하는 게 의식활동, 그러니까 정신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뭔가 좀 약간 좀 뭔가 차이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는 건가 봅니다. 물론 쌤이 지금 읽어봤으니까 이렇게 떠드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도 훑어읽기를 했다 그러면 그냥 설명 대상 정도만 파악했어도 성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쭉 지문을 분석을 할 건데, 자, 뒤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 정도로만 방향을 잡고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을 좀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봤더니요. 여기 있다. 자,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모나드를 라이프니치가 얘기했는데, 니은 보이십니까? 원자론자들의 생각이 나옵니다. 세 개의 근본적인 요소를 무한히 작은, 자, 요 말은 좀 미쳐볼게요. 물리적인 원소인 원자로 규정했답니다. 자, 근데 문제가 가장 작은 것을 원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물리적이라 그랬죠. 라이프니치가 요 생각에 대해서 반대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자, 위에도 써 있습니다. 모나드는 물리적 성질만으로 구성된 대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성에 기반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써 있으니까 원자는 물리적인 거, 모나드는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거, 요 정도로 일단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문단은 그 모나드의 특성을 쭉 설명합니다. 그냥 쌤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문단 넘어가서 모나드의 특징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나드의 특징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라이프니츠는 지각활동과 지향성으로부터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된 성들의 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뒤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블라블라 써있고, 여기 있다. 즉이라고 하는 말 정리된 거 보이시죠? 자, 즉 모든 모나드는 지각활동에서 완전성을 지향하지만 실제적 차원에서 이 지각활동은 각각의 모나드에 선정적으로 부여된 한계 안에서 수행되므로 그들이 최행적 도덕에 인식적 명료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가장 작은 원수인 모나드는 완전성을 지향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 모나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함의 그 차이가 존재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서 쌤 바로 문제 들어갈까 그럽니다. 1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윗글의 설명 맛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고 시간상 정답은 3번 가겠습니다. 본문에 데카르트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자, 유추라 그러면 두 대상의 공통점을 근거로 하여서 특정한 추정이나 특정한 주제를 이끌어내는 게 유추입니다. 근데 앞을 봤더니 대립인데 유추래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써는 것 같습니다. 16번 문제 3번 가고요. 그리고 20번 문제를 봤더니 문맥상 A와 바꿔쓰기
그냥 어휘 문제 나왔죠. 요것도 그냥 쌤 정답 2번 부르고 넘어갈까 합니다. 오늘 최대한 좀 가볍게 갑시다. 하고 나서 17번 들어가겠습니다. 이 같은 얘기를 몇 번 반복하는 거야. 모나드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아까 세 번째 문단 요거 잘 봐주세요. 모든 모나드는 완전성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 명료성, 그 완전성에는 차이가 존재를 하고요. 이 모나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물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특징, 아예 적어놓을까?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특징을 가지는 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17번에 정답 5번 가보겠습니다. 신을 제외한 모든 모나드는 지각 활동의 명리성대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물질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두 가지 특성을 함께 가진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대로 18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8번. 자, 기억이 뭔가를 봤더니 1문단에 나와 있는 라이프니츠가 나와 있고요. 라이프니츠냐? 니츠구나. 다음에 니은을 봤더니요. 아까 원자론자들 나와 있었습니다. 핵심 기억하시죠? 모나드에 대해서 떠든 사람, 원자론자들이니까는 원자에 대해서 떠든 사람. 모나드는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것이고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요 정도로만 좀 차이점을 파악했다면 요것도 참 말해야 되겠네요. 이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선천적으로 부여된 한계 때문에 차등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도달할 수 있는 완전성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 18번 문제 정답 바로 2번 들어가겠습니다. 라이프니츠가 얘기했던 모나드는 지향성의 속성, 완전성을 지향하지만 차등적으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정답 2번 가고. 자, 19번 문제. 문맥상 디귿의 이유라고 써 있네요. 디귿을 봤더니 이들은 분명히 지각의 명료성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그냥 요 내용 뒤쪽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각이 지니는 지각의 명료성은 그 사이 어디쯤엔가 놓이게 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것이 존재를 하는데, 어장을 존재하는데 그것이 명료하게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 명료하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쌤이 미추쳤던 건 인간이 지니는 지각의 명료성은 그 사이 어디쯤인가 놓이게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존재자에 대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한 의식의 전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정답 5번 정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 넘어가서 21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같은 얘기 좀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자, 윗글에 라이프니츠의 관점에서라고 했으니까, 자, A를 봅니다. 어떠한 물리적 요소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영혼이고, B는 순수한 물질이고, C는 어디냐 순수한 존재자이고. 자, 일단 순수하고 이렇게 써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것들이 상호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 이것들은 각각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라이프니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것들은 전부 다 독립적인 무언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모나드일 테니까. 모나드는 독립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21번에 5번 가보세요. 5번 갔더니 뭐 다른 거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다. 완전성에 종속되는 존재라고 써 있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뭐 보기 박스에 써 있기도 하고 본문에도 모나드의 특징으로 제시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학 지문 넘어가겠습니다. 22번부터 26번 현대문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 두 편에다가 뒤쪽에 수필 하나 일단 들어있는 것 같네요. 자, 뒤쪽에 일단 보기 문제가 있는 보기 문제가 달려있는 작품을 먼저 볼까 합니다. 정보가 나와 있을 테니까. 어디 보냐, 25번 여기 있구나. 자, 25번 봤더니, 낫글, 그러니까 이육사의 자야곡 관련된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자야곡은 12지를 활용한 제목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자야곡 할 때 자자가 자축이며 신사오며 신유술의 12지 중 자에 해당한답니다.
이 자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깊은 밤 시간대를 나타낸다라고 써 있고, 제목을 통해 알 수는 없겠지만 계절적으로 한겨울의 계절감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배경, 시간적 배경과 계절적 배경을 포괄해서 이 시의 지배적인 이미지를 드러낸다 써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작가가 이육사였죠. 나도 이게 편견일 수도 있긴 한데, 이육사, 윤동주 막 이런 사람들 나오면 기본적으로 시대가 일제강점기잖아, 그렇잖아. 근데 뻔한 얘기 할까요? 일제강점기, 아니 기본적으로 긍정적 시대, 부정적 시대. 부정적 시대를 보통 처리를 하죠. 그러면 깊은 밤이니까 밤, 왠지 어두울 것 같고, 한겨울 추우니까 여기도 시련의 시간일 것 같고, 왠지 부정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거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 정도 뽑아놓은 상태에서 나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부정적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만호 빛이래야, 수만채 집 빛이래야 할 내 고향이건만, 노랑나비도 오지 않는 무더미에 이끼만 푸르러라. 자, 무더미란 말이 나왔으니까 뭔가 좀 어두워 보입니다. 그 와중에 이끼만 푸르게 껴있으니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진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바라보는 고향의 모습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이렇게 써있죠. 수만호의 빛이어야 되는데 지금 무덤에 이끼만 푸르대요. 이 사람이 원하는, 희망하고 있는 고향의 모습과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적인 고향의 모습이 서로 반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쪽 넘어가면 25번의 1번 선택지, 제목이 주는 시각적 이미지로 연상되는 현재의 고향. 아까 부정적인 모습, 무덤 있기 기억하시죠? 그것과 기억, 대조가 되고 있었다. 기억이 아까 빛이었잖아요, 그쵸? 1번은 그럼 맞는 말.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런 거구나. 자, 그럼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위로 넘어가서, 푸르러라구나. 있기만 푸르는 저 상황, 긍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2번 봅니다. 제목에 내포된, 이 말 잘 보세요. 시간적 배경에 어울리는 시각적 이미지라고 써있죠. 시간적 배경이 지금 밤이라면서, 그럼 시간적 배경이 어두운 색깔, 자, 밤과 어울리는 색깔, 이게 객관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밤과 어울린다 그러면 약간 좀 나크니스한 거, 흑색, 그냥 검은색 이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리은은 푸른색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과 어울린다란 말은 좀 하기가 어렵겠네요. 밤에 불 안 켜고 파란색이 보일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 정답 2번 가겠습니다. 자, 나 작품 간단하게 일단 해결을 했고요. 자, 하는 김에 쌤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뒤에 26번 문제, 다와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해 달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자, 가치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란 인간이 자신과 자신을 포함한 세계에 대하여 평가의 근본적 태도랍니다. 그냥 다 필요 없고, 댓글에서 얘들아, 이 글쓴이가 세계, 현실 상황, 현실에 대해서 떠든 게 있을 건데, 그 떠든 내용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찾아봐 라는 문제 같습니다. 그냥 긍정부정 파악하는 거네요. 근데 이것도 쌤 편견이긴 한데, 자연 예찬하는 작품들 제외하고 현실을 긍정적이라고 보는 작품 많이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 숲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이 참새였고요. 이건 그냥 쌤 그냥 짧게 할게요. 이 사람이요, 졸았어요. 밤에 잤어요. 근데 문제가 꿈에서 짹짹짹짹짹 참새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참새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쭉 읽어봤더니, 자, 참새와 사람, 잠깐 이 내용 볼게요. 풍족한 마을에서는 새한테 각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뭐 인간과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새가 참새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여기 있다. 나는 어려서 조롱을 본 일이 없다. 자, 조롱은 그 새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참새를 새장에 가둬놓고 기르는 것을, 새를 가둬놓고 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시골에서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이 글쓴이의 과거 회상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새는 좋은 거. 뒷부분을 봤더니 제비가 찾아서 논어 책 읽어주고, 까치는 찾아서 반가운 소식 들려주고, 꾀꼬리는 와가지고 무엇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자연모여도 전부 다 긍정적이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정도만 잡아놓고 참 현재 얘기를 안 했구나. 자, 그러면 과거의 모습은 긍정적인 건데 문제가 현재죠. 자,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재 상황 나왔죠. 이 참새도 씨가 져서 천연기념적으로 보호대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세상에 참새조차 명맥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었는가. 처리법 나왔죠. 현재 사회 긍정 부정 부정적이구나 정도는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애들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26번에 넘어왔더니만은 시간상 정답 5번 가보겠습니다. 글씨는 참새가 자유를 잃고 조롱 안에서 눈요결을 절약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써있는데 본 적 없다라고 써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조롱 얘기는 과거 얘기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정답 5번 가고 이제 슬슬 목 아프다. 23번 문제 정답 1번 가겠습니다. 자, 거기 다 필요 없고요. 우리 지금 다글 읽었잖아. 다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다에서 꾀꼬리 긍정이었지, 까치 긍정이었지, 인간에게 해롭다. 이것 때문에 지어집니다. 문학작품 분석의 기본은 긍정 부정입니다. 긍정 부정이란 얘기를 계속 반복했죠. 가끌하고 닷글만 봤는데 대비되는 상황 다에서는 과거와 긍정적 과거와 그 부정적인 현재가 가에서는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과 현재의 죽어있는 모습과 대비되는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다. 정답 2번 가겠습니다. 자, 시간상 24번 문제는 정답 4번 가보겠습니다. 결국은 낯글은 요 한 문제 풀기 위해서 봐야 되는 작품밖에 되지를 갓글은 요거 한 문제를 위한 문제구나, 그 작품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문제 푸실 때 그냥 나와 있다고 순차적으로 읽지 마세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는 작품, 보라고 강조되고 있는 작품 먼저 보는 게 당연히 효율성 높이는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7번부터 30번까지를 봤더니 이거는 이 아버지들은 무조건 이거 읽으면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 하실 것 같고, 그 좀 차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거 다 알겠다. 그 적응 순항 제어 장치 ACC 그 어댑티브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왜 그 아빠 차 보면은 버튼 하나 누르면 지가 지속도 맞춰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자율주행 장치, 그치, 자율주행 장치. 그거에 대한 설명문 나와 있습니다. 나 이거 진짜 안 읽을게요. 진짜 안 읽고 이따 필요하면은 그냥 그때그때 돌아와서 근거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총 5개 문단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율주행 장치와 관련된 자동차 기술 관련된 설명만 나와 있습니다. 27번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정답 바로 3번 가겠습니다.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자, 28번 들어가겠습니다. 28번을 봤더니 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적응순항 제어 장치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자, 요거 시간상 5번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게 이 글이 너무 내용이 싫어 그래. 5번 봤더니 가해 작동으로 일단 미쳐봐요. 차량이 완전히 정지되더라도 라고 써있죠. 지금 잘못 얘기했구나. 미안해요. 다시 읽을게요. 미안합니다. 정답 이거 4번 갈게요. 작동이 주행 중에 해제되면 이라 써있죠. 자, 그럼 우리는 글자 찾기 하는 겁니다. 중간에 작동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면, 주행 중에 해제가 되면, 여기 나와있다. 적응 순항 제어 장치가 자동으로 해제가 될 경우, 아까 전에 28번에 4번 선택지 앞부분 찾았죠. 제동력이 급격하게 감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문단 써 있는데 제동력의 감소가 발생해야 된다 써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진짜 내용 글자 찾기 하고 정답은 4번 하고. 자, 29번 들어가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기억의 발생 이유, 충돌사고 발생했다네요. 자,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보기 문제가 전형적인 바보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림 잠깐 보세요. 그림 봤더니 자, 요 차량이랑 요 차량이 지금 서로 충돌한 거야. 글씨가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다시 할게요. 이 차와 이 똑같구나. 충돌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앞쪽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4번 선택지 지어집니다. 여러 차량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 그치?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적은 순항 제어 장치 장착한 차량이 비 오는 밤, 비가 오는 밤에 고속 주행 중이었다. 자, 비가 오고 있다와 밤이다와 고속이다. 요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조금 본문 탐색을 했더니요. 세 번째 문단 잠깐 볼게요. 자, 아까 이 ACC 적응순항 제어 장치 설명하는 글이었잖아. 그치? 이것의 그 세부 장치 레이더이가 나왔는데 이건 전방 감지 센서인데 낮밤 구분 없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밤이라 그랬지. 그건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날씨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씨 변화 아까 비 온 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맨 뒤로 봤더니만 자동차 주행 상황과 같이 고속. 자, 아까 고속 상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속의 목적을 제한하여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고속 상황도 문제가 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2번 비가 왔기 때문에 문제 발생했다. 지우겠습니다. 낮과 달리 밤에는 지워버리겠습니다. 5번 봤더니 고속주행 상황에서는 아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답 바로 1번 들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30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바보 문제예요. 아 참 아까 왜 이 문제 왜 바보 문제가 되냐면 그 뭐냐 선택지에 나와 있는 요 말들이요 그냥 보기 가지고 그냥 거의 지워지는 형태의 문제여가지고 내가 지금 바보 문제라고 한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30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기만 가지고 정답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쭉 상황 나와 있는데 여기만 볼게요. 자, 운전자에 의해서 주행 속도는 시속 100km, 전방 차량과 유지 거리는 100m로 설정되었으며 자, C 차량 같은 경우는요. 시속 100km로 설정했고 전방 차량 A 차량과의 이 거리를 100m 거리를 유지한다라고 지금 설정이 돼 있는 상황이랍니다. 시속이 정해져 있고요. 전방 차량과의 유지 거리 최소 100m.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도 120m, 150m 떨어진 건 괜찮아. 100m보다 가까워지진 않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답 5번이요. 아니 앞에 차가 130으로 올리든 뭐하든 간에 얘는 100으로 유지가 됐다며. 그러니까는 가속을 왜 합니까? 됐죠? 정답 5번 가는데 이 거지 같은 선택지 한번 4번 볼게요. 야 내가 살다 이딴 문제 처음 봤네. 시의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시속 18km 미만으로 급격히 가속하더라도 자동 가속이 이루어지지 않겠군. 갑자기 시속 18km 뭔가 뜬금없는 글자가 나왔죠. 대체 근거가 뭔가 봤더니만 오문단이야. 봤더니 자동 가속은 최소 작동 속도 5m/s가 필요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5m/s가 넘어가야지 자동 가속이 된대요. 근데 아까 선택지에는 시속 킬로미터 나와 있잖아. 야, 이거는 애들 물론 이 정도 계산은 되겠죠. 자, 이건 초속이니까 시속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바꾸면은 5m지. 그러면은 5에다가 이게 지금 초니까는 60초 곱하면 1분 되는 것도 60 해야지 시속 되는 거지. 그러면 66에 36에다가 18,000 나오는구나. 18,000m/h가 되니까는 결국 시속 18km로 치환되게 됩니다. 최소 이거는 넘어야지 자동 가속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18km 이하 미만에서는 자동 가속 이루어지지 않게끔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쌤은 31번부터 33번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부터 33번을 봤더니만 고전시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왕에 도산 12공 나와 있고 유산가가 나와 있는데요. 야, 우리 반복되는 한자는 좀 눈에 익혀둡시다. 이거 도움 돼요. 이거 유산가 봐봐. 좀 확대가 왜 안 돼? 잠금해놨구나. 미안해요. 니네 나이 먹으면 나처럼 돼. 뭔 얘기야? 자, 아무튼 간에 자, 유산가를 봤더니 자, 산자, 매산자 그 mountain, right? 하고 유산가를 봤더니 요게 그 유라마다 할 때 유자예요. 그러니까 놀 유자입니다. 놀 유자. 산에서 노는 노래예요. 생각을 해봐. 산에서 논데 그러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 참 상황 생각해봐. 산에서 논다 그랬으니까 자연에 있다, 속세에 있다. 자연에 있을 것이고 거기다 플러스 논다라 그랬으니까 이게 풍류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을 봤더니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도
A 구부러져 광풍에 흥겨워 춤을 춘다. 기분 좋다 나쁘다. 그렇지. 기분 겁나게 좋다. 이거 전체 까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한 상황에서 뒤에 보기 문제가 나와 있는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니, 나를 떠들었더니 그 가가 나와 있구나. 자, 한번 볼게요. 시조 중에는 화자가 자연에 몰입해 있으면서도 완전히 자연에 귀의하지 못하고 나라에 대한 걱정 품거나 임금을 떠올리며 영군의 심정을 함께 드는 경우가 나타난다. 자연에 있으면서도 임금 걱정, 나라 걱정. 아, 참고로 이거 기본 한자성어야. 나라에 대한 걱정 한자성어 우국지정 혹은 우국충정이라 그러고요. 연군, 임금을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연군지정, 연군충정이란 말도 있긴 있더라고요.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 자, 아무튼 간에 뒤의 내용은 지금 읽은 내용 반복입니다. 자연 좋아. 근데 임금은 못 잊어버리겠어. 자, 본문 보기 전에 나와 있는 비를 먼저 보겠습니다. 강호에 놀자 하니 노자 하니 발음 비슷하죠. 놀자 하니 자 강과 호수 자 요게 자연이 됩니다. 자연에서 놀자 하니 성주 우리 이 정도 한자는 좀 알자니까 주인 주자잖아. 주인 그 마스터 여기서 얘기한 주인은 당연히 임금이 되겠죠. 성군이요 성군 이것을 발휘되고 버리겠고 그러니까 자연에서 놀자니까 임금을 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소락, 락자난다. 즐거울 락자. 어기겠구나. 자연에서 놀자니까는 임금 버리겠고 일하자니까는 놀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혼자 서서 갈대 몰라 한다. 내적 갈등이야. 내적 갈등. 좋겠다. 놀고 싶어. 놀고 싶은데 일해야 되겠고. 좋겠다가 아니고 공감된다. 자, 아무튼간 뭔 소리야. 자, 이 정도 일단 해놓은 상황에서요. 본문의 A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유란이 제곡하니 뜻 써 있습니다. 난초 써 있습니다. 그럼 얘는 자연이 될 거고요. 유란이 제곡하니 요 정도 한자도 우리 알고 갑시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계곡에 난초가 있으니 자연이 듣기 좋해. 좋해. good. 기분 좋다고. 배군이 구름이니까 얘도 자연 되겠죠. 제산 제자 아까 있다라 그랬죠.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 듀해. 보기 굿. 자연 친화적인 태도 나온 거 확인하셨죠? 근데 문제가 뒤로 갔더니만 이 중에 피미 1인 미인 아름다운 사람 여기서는 임금을 가리킨다. 더욱 잊지 못하ye 잊지를 못하겠대요. 임금에 대한 사랑, 임금에 대한 그리움, 연군지정의 태도가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연에 있고 싶은 건 됐는데 임금은 못 있겠다는 겁니다. 그 자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A 부분 배군에서 자연에 머무르고 강호에서 자연에 머무르고 자연 친화의 태도가 나타난 거는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3번 문제 정답 1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은 나 작품 아까 전에 유산과 큰 틀 잡았었잖아요. 자연에서 놀고 싶은 모습이라고. 저기 이거 아주 심플하게 정답 4번 가겠습니다. 이별 상황이란 말 정도는 일단 지어줍시다. 자세하게 해석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제목에서 끝났기 때문에 자연에서 풍류식인 얘기인데 대체 여기 어디에서 이별을 찾겠습니까? 정답은 4번 갑니다. 자, 남는 문제 3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쌤은 시간상 정답 3번 가겠습니다. 아까 제6수 같은 경우도요. 제6수는 아까 참 도산 12구 같은 경우도요. 2수부터 4수, 6수 통과해서 결국은 자연 속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도 기르고 자연에서 뭔가 도리 추구하고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자연에서 사는 걸 선택하는 약간 그러한 작품입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 작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작품 같은 경우도 풍류를 즐기며 현실에 만족하는 작품인 건데 31번에 3번을 봤더니 대상이 부재한다. 그럼 자연이 없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답 바로 3번 들어가겠습니다. 고전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뒤쪽에 비문학지문 34에서 3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설명대상 심플합니다. 이거 형광펜 안 칠게요. 여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포인트는
이 여론을 연구하는 이론 세 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두 번째 문단의 다원적 무지.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세 번째 문단의 침묵의 나선 이론. 네 번째 문단까지 이어지고요. 다섯 번째 문단에서 상호 지향성 모델입니다. 자, 각각의 이론들의 정의 정도만 파악하겠습니다. 자, 다원적 무지가 뭔가 봤더니 여론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어떤 쟁점에 관해서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을 파악하거나 그 반대로 인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말은 참 길게 써있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떠들었어. 그거 딱 듣고서, 자, 한 사람이 얘기한 거잖아. 그거 딱 듣고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일반적으로 그런 거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 똑같은 주장을 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딱 듣고서 그러면은 저 집단에 속한 저 한 사람도, 저기에 서 있는 저 한 사람도 이들과 같은 생각을 하겠구나. 일반화시키는 거.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다원적 무지 이론과 관련해서 문화적 편견과 거울 반사인지란 용어가 있다는데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침묵의 나서 이론 보겠습니다. 자, 침묵의 나서는 여론을 책임 있는 시민의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통제의 성격이 지닌 따라를 압력이라 정의한다. 압력이라고 정의한대요. 여론을 크게 좋게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통제라고 보고 있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 정도로 가볼게요. 세 번째 문단의 맨 끝쪽입니다. 이를 통해 나선 업무형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지각한 사람이 결국 침묵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자신의 의견이 다수의 사람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 좀 안정감을 느끼나 봐. 그러니까는 열심히 떠들어. 근데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소수 의견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침묵을 해버린대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세 번째 문단 중간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사회적 고립을 회피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문단은 일단 저기 누적성, 유사성, 일치성 나왔는데 진짜 문제 풀 때 하나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상호 지향성 들어가서 첫 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상호 지향성 모델은 쟁점에 대한 개인의 지향은 쟁점과 개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쟁점에 대한 태도를 가는 또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호 의존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라고 써 있습니다. 말 진짜 길다. 그냥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객관적 일치도, 주관적 일치도, 정확도 이거 이따 쌤이 뒤에 문제 풀 때 그냥 메모를 해드릴게요. 그냥 거기만 봅시다.